저희가 이쯤에서 또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이사님, 추천 ETF 국내입니까 해외입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목도요. 뭐 X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유망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요즘은 현실입니다. 그만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도 주식 차트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십니까? 자, 현명하고 똑똑하게 환승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환승 주식! 좋아요. 저 연습한 보람이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슈카님은 언제 처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증권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자사주를 줬어요. 6년간 들고 있었는데 진짜 그 주식이 이렇게 거의 변동성이 없는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6년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자사주를. 정말 많이 계속 매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졌는데 회사 나올 때 그쪽 반대편 금융회사에서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 펀드 매니저는. 그래갖고 팔았는데 한 달 만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 만에 50% 떴어요. 6년간 안 올랐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멘붕이죠. 예, 팔고 나서 오르는 것도 참 힘들죠. 멘탈 잡기 힘들죠. 저는 날짜까지 다 기억하는 게 처음에 20년 전이에요. 2001년 8월에 처음 주식을 딱 시작했어요. 제가 판 날도 기억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그날 다 팔았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1년 9월 11일이었어요. 9.11이라고 하죠. 예, 미국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 주식과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판 종목 중에 기억나는 게 뭐 네이버 같은 거. 안 팔았어야 되는데. 마음 아프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미국 주식 크래프트 있잖아요. 크래프트가 계속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그래서 투자자가 상당히 네. 돼 있었어요. 예, 스를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 많이 내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그 생각으로 그냥 뭐 액티비전 투자들하고 하는 회사를 미국 주식을 샀거든요. 그때 미국 주식 투자하기도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 뭐 전화도 해야 되기도 했었고 예, 수수료도 좀 높고 정보도 많이 없고 했는데 앞서가셨구나. 예, 앞서간 게 아니고요. 그때 한 투자 다 실패했어요. 예, 뭐 초창기 때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저도. 예. 상장 폐지 당해보셨습니까? 아, 상장 폐지까지는 안 돼요. 아, 왜냐면은 제가 국내 주식을 많이 아직 그 정도는 경험해 봐야. 아, 제가 그럼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상장 폐지를 아직 안 당해보셨습니까? 애기네 아직.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실패를 얘기함으로써 이 보시는 분들이 일단 그 교훈보다 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아유, 다 살아 있잖아요, 예, 멀쩡하게. 예. 남의 실수를 보면서 그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는 그 노하우를 아마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지난 첫 시간과 똑같이 저희가 또 사연을 받았습니다. 아,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 예, 한번 읽어주시죠.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입학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가 만든 주식 열풍으로 일찌감치 주식시장에 눈을 뜨고 주테크에 관심을 갖게 된 MZ세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소수점 투자, 비싼 자동차 주식도 내가 가진 돈만큼만 딱 살 수 있고요. 또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는 온전한 한 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답니다. 현재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전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예, 고민이 생겼네요. 친구들이 농담식으로 야, 이거 뭐 티끌 모아 티끌이야 라는 얘기도 하고요. 지금이라도 소수점 투자 접고 시드머니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온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만 접고 그냥 온주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또 보내오셨네요. 드디어 이게 나올 주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요즘 되게 핫해요. 소수점 투자, 아니,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죠. 사실 이름만 들으면 뭐 누구나 다 이제 쉽게 어떤 투자인지는 아실 것 같고, 뭐 0.1주 아니면 뭐 2분의 1주, 0.5주 이렇게 나눠 살 수 있는데, 요즘에는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재테크하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게 붐이잖아요. 근데 이 좀 MZ 세대들, 조금 어린 세대들은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또 그런 습관을 키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도와 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게 이제 소수점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우량주 얘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우량주들이 이나 뭐
얼마 전에 이런 게 또 $100 이렇게 이상 되고, 예, 그거 한 주를 사려면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뭐 소수점으로 더 탄탄해지는 거죠. 0.1주씩 10번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수점 투자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사연을 보낸 분께 답을 드려야 될 텐데요. 역시 지난 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일반인 분들의 의견 또한 들어봤다고 합니다. 결과가 총 참여자 20명 중에 17명이 이거는 압도적이네요. 이번에는. 이번에 진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소수점 투자를 유지해라라고. 한 주 온주 투자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작가님.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그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 투자가 뭐 워런 버핏 이런 분들이 적립식 투자는 최고의 투자 방법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이분들. 이게 소수점 투자가 뭐가 좋냐? 편합니다. MZ세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10,000원 가지고 여러 개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미니스탁도 그렇지만 소수점 투자를 거래하는 앱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근데 매매하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한테 어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추가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소수점 투자 유지해라 라고 투표한 분들은 왜 그랬냐라는 답변을 보면요. 대학생 신분이라 수입이 많지 않을 거다. 역시 큰 부담이 없고 나중에 한 주를 이제 살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또 대학생인 거를 좀 강조하는 의견들, 뭐 수입이 많지 않다, CD가 넉넉하지 않다,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수점 투자를 유지하는 거에 좋다. 그 말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투자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만든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온주로 한 번에 투자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이 기업 성향이나 재무제표 같은 거를 공부하고 온주로 투자해야지 단지 그냥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이 주식이 비싸다고 해서 너무 섣부르게 투자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이 소수점 주식 살 때마다 등락을 너무 자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수 있다. 시드머니를 조금 더 모아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큰 금액을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투자의 필수의 시대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수점 투자가 그 내가 주식을 공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더욱더 선명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가진 돈 100 중에 50은 전기차에 투자하고 싶고 30은 태양광에 투자하고 싶고 한 20은 풍력에 투자하고 싶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전략을 짰어요. 근데 온주 투자로 하면요 이거 안 됩니다. 돈이 크지 않으면 왜냐면은 기업들의 주가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배분을 못 하죠. 비싼 주식 그냥 몇 개만 사버리면은 그 비싼 주식 비중이 확 커져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을 녹일 수가 없어요. 비율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네요. 네, 소수점 똑같이 투자는 10%씩 사고 네, 싶으면 그 비율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다 그냥 $1,000씩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3,000네. 저는 아만 주세요. 아만.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펀드 매니저 시절에는 사실은 꼭 만들어 보고 싶은 펀드가 있었어요. 진짜로. 소수점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펀드. 그게 뭐였냐면 아파트 펀드였어요. 강남 아파트 펀드. 이에서부터 무슨 킥들 뭐 이런 것들 왕창 넣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얘기했다가 펀드의 펀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고 통과를 못 해요. 일단 펀드를 만들면 그 상품이 이 우리 사회의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상품인지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기적 상품을 만들어서 그때 투기라고 생각했구나. 투기적 때문에 제도권은 또 다르군요. 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없나 했어요 그때. 어쨌든 오픈 채팅에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은 소수점 투자를 유지해라라는 의견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다 들어봤지만 결론은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좀 의견을 뭐 OX로 한번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해라 O, 유지하지 말아라. 빨리 그냥 온주로 사라 하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저는 X 하겠습니다. X입니까? 저는. 뭐 X 의견부터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투자는 장난이 아니다. 소수점 투자가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더 모아서 공부가 충분히 돼 있는 사람은 사실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큰 동그라미고요. 이걸 했죠. 특정 종목 몇 개 약간 몰빵 같은 느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베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큰 돈을 보신 분들의 이제 과거를 보면요. 항상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여러 가지 섹터,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 트레이닝하기 정말 좋은 게 소수점 투자예요. 네, 정말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없으면은 이제 진짜 이상한 주식 사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딩 센터에 있을 때 매년 신입사원이 들어오거든요. 이 트레이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앉혀갖고 모의 투자로 다 시켜요. 몇 달간, 두 달간. 근데 재밌는 건 모의 투자로는 거의 돈을 안 잃습니다. 오 맞아. 모의 투자는 다 벌어요. 맞아요. 다 벌어서 걔들 실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한 열 중에 둘 빼고는 다 마이너스. 역시 돈이 걸려야 사람이. 이게 다르더라고. 이거 돈이 뭘 마비시키는 걸까요? 우리의 과연 어떤 부분을? 이게 참 신기해요. 네. 작가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 투자의 고수들은 이 주식 사가지고 수면제 먹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수면제 먹어봤는데 상장 폐지. 그러니까 이게 왜 검색이 안 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되게 뭐 강조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 뭐 전기차도 한번 사보고 배터리도 사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저 비슷한 맥락에서 제 아내랑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서로 의견을 되게 많이 공유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내가 경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한번 이 소수점 투자 한번 앱을 깔아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해봤어요. 근데 재밌대. 뿔하려고 레깅스 막 이런 거 자기는 이게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이 이제 맥도날드 갖고 있으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맥도날드를 먹을 때마다 근데 이거 나 여기 주주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심을 갖는 데는 주주가 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상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소수점 투자가 될 수가 있어서 그냥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 소수점 이 투자에 대한 좀 오해도 좀 있다라고 그래요.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가 아닌데 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걱정 진짜 많이 하시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사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있고 안전장치라든지 보호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이런 뭐 주주로서의 내가 권리 이런 부분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배당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네. 오, 나와요? 네. 소수점으로 나와요? 다 쪼개서 줍니다. 쪼개서 나와요? 네. 이거 나중에 애들한테 용돈 줄 때 이런 식으로 줘도 괜찮겠네요. 제가 알기로 실제로 소수점으로는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증권사가 돈을 네. 모아서 그걸로 거래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딱 그 가격에 거래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돈이 이제 얼만큼 모아야 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시간 지정으로 뭐 거래가 되든지 뭐 그날에 맞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꺼번에 거래가 되는 거군요. 예. 테크니컬한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킵해놓고 그거를 이제 쪼개주는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가격과 시간대에 뭐 120% 거래가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크게 거래하시는데 투자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수점 투자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지 않을까요? 0.3주를 샀다가 이게 계속 제가 0.1, 0.1, 0.1 모으다 보면 한 주가 될 거잖아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전환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좀 온주로 통해서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자연스럽게 증권회사가 연결시켜 주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아까 배당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수료 정도는 배당금으로 충분히 이렇게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사실 그 수수료는 괜히 돈 깨지는 것 같잖아요. 내 돈 날아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수수료를 좀 아끼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수수료가 비싼데 젊은 친구들이 돈이 많이 없잖아요. 수수료 비싸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미니스탁에서는 주문 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정말 조금 초액으로 하는 분들이죠. 또 월에 10건까지 거래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종목씩 10,000원씩만 매수해도 매월 10만 원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우리가 소수점 투자할 때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민주택에서는 영원이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써봤거든요 제가 또. 근데 막 이거 스탬프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동 투자 기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소수점 투자를 이제 미니스탁에서 하면은요 자동 투자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했던 날에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정한 금액, 내가 투자하는 주기라든지 뭐 3개월이면 3개월, 만 달이면 만 달,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내가 적립식으로 따박따박 뭐 특정 종목이라든지 특정 테마를 특정 비중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분산 투자를 계획적으로 적립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나 안에 자동으로 물을 막 공급해주는 장치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 정말 좋은 비유네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하는 것 중에 자동 매매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은 월 40만 원까지 또 수수료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ETF도 소수점 투자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종목이다 보니까 ETF도 뭐 기업은 아니지만 종목이잖아요. 종목이니까 뭐 가능하죠. 아, 가능합니까? 네. 근데 이 미니스탁에서 우리가 ETF를 검색해 보면 또 ETF 종목들이 또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이쯤에서 또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 이사님 네. 추천 ETF 얘기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국내입니까 해외입니까? 사실 미니스탁을 활용하면은 좋은 게 해외에 좋은 그런 테마 ETF에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신재생 관련된 ETF, 한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고요, 뭐 레이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유망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과거에는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뭐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현실이구나.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현실입니다.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 발전을 하는 게 싸지는 이제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필수적이 돼버렸구나. 예. 그런 좋은 테마 ETF를 뭐 미니스탁을 통해서 사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게 제가 월 배당 ETF 소수점 투자를 해도 매월 배당이 나오는 건가요? 예. MZ 세대들도 월세 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만 싹 모을 수도 있겠죠. 온주를 사면 비싸면 만약에 한 주가 비싸면은 많이 못 사잖아요. 그럼 월 배당 ETF만 싹 모은 소수점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가장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게 하나가 이게 달러로 나와요.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달러 자산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투자할 때 다들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하다 보니까 달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야 뭐 1,200원, 1,100원 하던 게 지금 1,300원이 넘어가서 20% 이상 수익률이 났잖아요. 이제 이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이 달러 투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달러가 중에 계속 생기니까. 예, 달러가 저절로 생기는 게 나쁘지 않아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 ETF를 보면 너무나 많거든요. 이거를 다 그냥 일괄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대형 ETF 말고 굉장히 중소형 ETF도 많아서 맞아요. 알아보기가 힘든데 좀 주의점이 있을까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ETF라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상품이 있어요. ETF긴 한데 앞에 액티브가 붙잖아요. 그러한 액티브 ETF는 해외 종목을 보면은요, 약간 종목이 속된 말로 몰빵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상위 종목들이. 그런 건 좀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다 패시브 ETF고요. 아마 법률적으로 액티브 ETF가 안 됐을 거예요.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시장이고, 액티브 ETF라는 거는 사실은 그 특정 펀드 매니저한테 내 돈을 맡겨서 너를 믿겠다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ETF는 패시브 ETF 대부분은 그 펀드 매니저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 포트폴리오의 힘, 얼마나 분산이 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이런 거를 믿으니까 보통 브랜드를 보고 들어갑니다. 확실하니까 수수료도 낮고. 근데 액티브 ETF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포트폴리오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시장 판단과 이런 감에 따라서 사람을 믿고 들어가는 건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ETF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 뭐 이제 꾸준한 뭐 투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미국 ETF를 활용하면은 정말 세상의 변화에 정말 잘 따라가면서 정말 액티브하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올해 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당시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재 ETF 혹은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ETF 이런 거 투자할 때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미국의 ETF를 보시면요, 온갖 종류의 별의별 ETF가 다 있고 테마가 다 있어요. 생각지도 못해. 이거 뭐 커피 투자하는 것도 있고 오렌지 주스 투자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든 그러니까 이게 있나? 있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에이 이거는 없겠지. 오 있어. 뭐 이렇게 저 맞아요.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ETF를 실제로 운용을 해보면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팔아야
많이 팔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ETF를 만든 사람은 돈 엄청나게 법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ETF 만드는 분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있는 이유가 그런 거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황현희 ETF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걸 가능한데. 액티브로 예, 해가지고. 예. 가능한데 가능합니까? 안 팔려서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단정해요? 그렇게. 설정하는 비용이 안 들어요. 제가 사드릴게요. 소수점 투자로. 소수점 팔려서 안 돼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ETF 만들려면 그 등록해야 돼, 뭐 금감원에 올려야 돼, 뭐 홍보해야 돼, 돈 많이 들어요. 돈도 많이 드는군. 돈 많이 듭니다. 네,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신뢰가 많았습니다. 예. 어우, 그건 몰랐네요. 돈 드는 줄 몰랐어요. 꾸자사모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꾸자사모요? 꾸자사모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꾼 돈으로 꾼 돈으로 자산을 사지 마라. 사서 모아라. 사서 모아라. 자산은 꾼 돈으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꾼 돈으로 자산을 쌓아모아라. 대출만 달라 이거죠? 예. 레버리지를 사용해라. 뭔가요? 꾸준히 자신 있게 사모으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투자를 네. 예,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사다 모으다 보면은 그 적은 금액이 결국은 큰 금액이 될 거고요. 그 큰 금액이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소수점 투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좋은 발상인 것 네. 같아요. 예. 예, 오늘 벌써 환승 주식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소수점 투자에 대해서 약간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분들에게 한 말씀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투자는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조심해서 할 필요가 물론 있고 소수점 투자로 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은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모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연자분이 이 소수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라.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소수점 투자 분명히 단점도 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장점이 훨씬 크고 좋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맞춰야겠죠? 축하님. 예. 저희 뭐 구호 외치면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시작은 류평년 씨께서 자 주식 ETF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현명하고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한승 한승 주식!